단톡방,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이게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하고 수임을 했던 사건인데, 최근에도 뭐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죠. 목욕탕에 있는 CCTV를 한 여대 단톡방에서 그걸 이제 다뤘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는 그게 뭐 한 30년 전에 과거에 이제 목욕탕 CCTV 사진이라고 해서 논란이 좀 일단락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뭐 험담한다든지 또는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타인의 그 험담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됐던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또 인격을 모독한 걸로 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도 뭐 여러 개의 단톡방을 통해서 뭐 실제로 업무를 한다든지 또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다든지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2016년이죠. 고려대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었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뭐 내용 한번 보시면은 좀 나와 있죠. 동기, 선배,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각 카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언어 성폭력이 돼 있지만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성희롱에 해당되고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 시킨 건데, 뭐 이쁜애 있으면 뭐 샷으로 뭐 엄청 먹이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 입에 일일이 담진 않겠습니다. 9명의 남학생으로 이루어졌던 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자 동기나 선후배에 대해서 성적인 조롱 그리고 외모 비하 1년 이상 지속돼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남학생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외부에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한 남성들이 모두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또 뭐 당사자가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벌은 과하다라는 반론도 제기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들 처벌하려면은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죄가 성립하려면은 우리 법상 공연성이란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공연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나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끼리만 공개한 비공개적 제한적 SNS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블로그에서도 카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나눈 대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비밀을 약속하고 1대1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널리 재유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었고, 일반적으로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사람들이나 학교 선후배, 그 외에 이제 모임이라든지 친구들끼리 뭐 수십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나눈 말이라는 게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전파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나눈 비밀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뭐 당연히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같은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뭐 국민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단톡방에서 이 여학생들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희롱을 한 대화가 유출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대학에서 또 학생도 이 단톡방 내 성희롱 때문에 받은 그 무기정학 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를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단톡방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참여를 한다면은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나눈 대화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습니다.
뭐 카카오톡 뭐 백업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일정 기간 수개월 동안 남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고소한다면은 빼박이죠. 발뺌할 수도 없어서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 대화에 비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 나누는 것에 비해서 SNS,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뭐 복사해서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끼리 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뭐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음란 패설을 나눈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이제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일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모욕죄 같은 경우는 뭐 1년 정도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설렁탕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영심하시고 어떤 성희롱적인 대화, 단톡방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